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필영 청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실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이태인 의장님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장안동 답심리이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연입니다. 먼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장시간 대기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의 질문 요지들은 행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미뤄보았을 때 청장님께 실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청장님을 대리하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구청장님. 예, 부청장 김기현입니다. 네, 우리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대표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으로 격화되고 일정 지연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었는데요. 이 사항들을 이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도를 또 해주셨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자체 준비 현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2023년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으로 2025년 반드시 착공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셨죠. 그때 부구청장님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할 예정도 아니고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확언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쓰셨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표 도서관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에 얼마를 쓰셨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도서관 운영 일반 운영비에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셨습니다. 이 금액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쓰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좀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예, 당시에선 서울시 입장이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21년도 7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1차 통과가 된 사업이었고요. 다만 이제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이 기본 계획 자체는 통과되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라는 게 조건이었고, 2023년도 6월은 아마 이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방침이 났고 그 내용을 이제 보통 받아서, 그럴 때 본의원이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께서 책임지실 수 없으면은 예정이라는 말을 반드시 쓰시죠. 그렇죠? 이런 문구를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쓰실 거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현수막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었고요. 그 부서에서는. 아니요, 서울시 의지 말고요. 이 현수막은요, 구청에서 부착을 하셨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답변은 도돌이표 될 것 같으니까 더 안 듣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2025년 3월 6일입니다. 본의원은 2023년 6월에 구청에서 그리도 자신하고 확언을 하셨기에 2년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왔습니다. 과연 2025년도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지, 착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는데요. 2025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 요구자료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이 2025년 12월 착공
이것은 착공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공사 착공을 말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금년 12월 계약 및 착공을 목표로 설계 관련 각종 심의와 인증, 평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실제 착공 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와 공유하며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전히 기하겠다고 서울시가 답변을 했다고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소통 제대로 잘 하고 계셨던 건 맞습니까? 뭐 당시에는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이 답변을 보내신 게 2025년 3월이시고 이때만 해도 2025년에 착공을 하신다라고 본의원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5월 22일 심지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죠.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와서 청장님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5월 22일에 청장님께 2025년도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다. PT 네, 서울시가 우리구를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보십시오. 네. 네, 얼마 전 9월 3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남궁혁 서울시 의원, 서울시 투자심사 보류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서울시 책임있는 추진과 소통 촉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우리 남궁혁 서울시 의원은 구청장님보다 더 보고를 상세히 잘 받으시고 구청장님과 남궁혁 시의원님은 소통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남궁혁 의원님은 올해 초에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우리 구는 5월 달까지도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또한 차후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겠지만 이 관계부서 발표 중에 이미 2026년 착공, 2030년 개관의 목표를 추진 중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26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청도 공유를 못 받으신 거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 시립도서관이니까 서울시 내부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임 사무도 아니고 저기 위탁 사업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전적으로 서울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2025년도 5월까지만 해도 그쪽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유한 자료를 했을 때 올해 말에 추경을 잡아서 서울시 추경 잡아서 착공하겠다. 네, 이렇게 돼 있었던 한다면 내용이죠. 서울시가 서울시 의원과 동대문구청에게 각기 다른 내용을 보고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우리 구청장님과 남궁혁 시의원님은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남궁 의원님은 저희가 보도했던 사실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남궁혁 시의원님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작년 11월까지는 올해 착공한다 돼 있었고 올해 5월까지도 올해 착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제 부서 여러 개지 않습니까? 지금 주관 부서인 문화본부 측에서는 5월달까지만 해도 착공한다고 돼 있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 내부 사정상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혁 시의원님의 보도자료 배포 일정은 9월 3일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알려드려서 그다음에 그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남궁혁 시의원에게 그걸 알려드렸습니까? 저희가 7월 달에 투자심사 보류됐던 사실 알게 돼서 제가 직접 그쪽 팀장 불러서 사실 확인하고 그럼 이 내용도 우리 시의원님들께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알려드리겠다 해서 그런 게 좋겠다 해서 그 다음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본의원 발언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본의원이 분명히 기사 소개할 때 기사 내용 읊어드릴 때 올 초에 보고를 받으셨다 시의원께서 올해 초에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받으셨다라고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가림막 설치부터 그러니까 이게 착공이나 의미가 뭐냐면 가림막 설치부터 보냐 아니면은 무슨 땅을 파는 것부터 보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가림막 설치 쉽게 말하면은 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를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장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질문한 내용은요. 땅 파는 착공을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용 조지해 주시고요. 네, 저도 보완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남궁혁 시의원님하고 저희 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과연 그런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궁역 서울시의원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크게 내시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일단 제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우리 2025년 제4차 7월에 개최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2025년 8월 5일 서울시청 누리집을 통해서 취득을 한 자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했더니 결과보고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만 공개 처리되어 있었는데요. 본 의원은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는 서울 대표도서관 외에도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총 동대문구와 관련해서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3차례 재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가 되었고요.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구가 시의원과 그리고 시청과 얼마나 조율이 잘 되고 있기에 이렇게 우리 구 것은 다 똑똑 떨어지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회의록은 현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심사 회의록 중에 위원장의 발언을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막연한 의견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는 이런 보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호하게 내려보내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앞으로의 서울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호한 결정인데요. 이 위원장 발언에 앞서서 사실은 원래 서울 대표도서관 건은 재검토로 방향성이 잡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심사위원회 간사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게 2단계 심사여서 지금 설계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모든 일정 등이 너무나 지연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간사가 겨우겨우 부탁과 사정을 해서 겨우 보류 처리가 된 것이고요. 또한 간사의 발언에 보시면은 아까 부구청장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1단계 심사할 때 이미 조건부로 인력계획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의 발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구술 형태로 발언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사업으로 2,500억의 수준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 않을 것이다. 계획이 너무 미진하다,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례로 결과적으로 2,500억이라는 예산이 커서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걸맞는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회의록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도서관 건은 아닌데요. 같은 회차에 진행된 청량리 종합시장을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때 부구청장님 회의에 배석하셨었죠?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자, 위원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3번째 심사죠. 그런데 설명하시는 내용이 결정해주면 다 잘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 명확성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3차례나 지금 재심의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미비한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3번째인데 제가 굳이 입 밖으로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되어야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라고 위원장이 발언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동대문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 접근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브레인이 없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는 혹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대문구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체 예산 들여서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면 좋은데 제반 활동을 전혀 안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어느 분 한 분도 긍정적인 말씀을 안 해주신 유일한 건 정말 참혹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재검토가 되는 것인가? 서울시의 문제인가? 우리 구의 미흡한 준비 부족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신문회에서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2천억 이상 사업 중에 대부분이 재검토이며 도서관 건립 계획을 접고 초화원을 유지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커서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청량리 디자인 혁신 사업도 그렇고 시립도서관 사업도 그렇고 시 사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럼 저희 구의 역할은 구로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가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사실 그 청량리 종합시장 배석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위원장님 의견에 크게 동의를 못하는 게 구에서 예산 들어서 계획서에서 제출해갖고 승인받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게.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 없는 이제 저희가 배석에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 의견을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배석 퇴장 이후에 발언된 내용이고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이 회의록이 시청에 공개가 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되고 재상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노력 쯤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게 아쉽고요. 다음으로 시사업이라서 구청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모든 회의록 내용을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록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다, 민원이다,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대문구가 더욱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더욱 앞서서 서울시와 함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서울시에서 많이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구가 서울시와 잘 협조를 이끌어내서 예산을 잘 따오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핑계 대실 거면은 그 2025년에 예정대로 건립됩니다. 현수막 붙이지 마셨어야죠.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우리 구비를 낭비하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추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2025년 착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왜? 결과적으로 2025년 착공했습니까? 현수막대로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당시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라고요. 부구청장님 예 아니오로 하세요.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예.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과 논쟁을 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은 2023년도에 2025년에 도서관 예정대로 착공됩니다. 진행됩니다. 그런 현수막 붙이시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25년도에 무조건 착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라고 시사업이라서 동대문군 책임이 없다. 그런 행태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그 기조를 유지하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2025년도에 착공을 원합니다. 동대문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단원에서 착공합니다. 예정대로 합니다. 하시는 건 잘못되었던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시에 저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게 허위 사실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띄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띄면 끝입니까?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누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7월 달에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보류될 거라고는 발언 시간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커서 보류되고 재상정된 것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죠? 저요? 네. 7월 달에 너무 좀 저희가 통과될 거로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는 현수막 봤는데요. 시립도서관 투자심의 재상정 적극 추진 땡땡땡 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짐작이 좀 잘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본의원에게 역으로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얘기하면은 본의원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심의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대문 구청과 출연 기간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부구청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을 때 원활한 대화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 총감독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위. 출연연 동대문 문화재단이 있지만 행정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예산 심의 때 동대문 페스티벌이 2024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예결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겨우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대문 문화재단 실무자들은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회의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약속으로 총감독 공개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 공개 공모 절차 없이 재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총감독 선임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를 진행하실 때 우리 직원들 그리고 출연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당시 재단의 책임자들이 약속을 했었기에 그 약속이 이행될 줄 알았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 그때 어떤 다른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총감독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작년에 했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 한 번 더 개선해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임된 걸로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의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총감독을 재선임하기 전에 와서 연유를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사과는 드렸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동대문 페스티벌 양일간 그때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행사 한 군데도 안 가고 본의원은 그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콘텐츠 구성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의원은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거리형 축제를 실제로 많이 가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 작년에 시행되었던 콘텐츠들은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었고 또한 그 콘텐츠들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이런 콘텐츠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모든 책임을 총감독에게 전가를 했었습니다. 전가를 했었는데 올해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전혀 알 수 없고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다시 총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 취지는 총감독이 문제가 있다, 선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개 공모 과정을 거쳐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선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계시는 총감독이 가장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 선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던 그 감독님을 다시 한번 선임을 하게 되었는지는 궁금하고요. 올해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네,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 맥주축제 관련 F&B 부스 모집 시 소극적인 홍보를 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겠습니다. 네, 올해 8월 말에 장안동에서 맥주축제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참여 브루어리 앤 푸드트럭 공개 모집을 본의원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수시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만 고시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담당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그 게재를 하면 구청하고 연동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하기에는 맥주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모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담당자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푸드트럭 브루어리의 경우에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스입니다. 이렇게 수익과 직결되는 부스는 공개적인 모집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아름아름 모집을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당자의 노고가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실수라는 표현보다는 지도 감독하는 관리자의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반드시 함께 해달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수십 차례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 요구는 무시가 되었고요. 물론 전통시장 연합회에서 몇 개의 부스가 들어왔지만 그조차 공모 절차 없이 누구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 부스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또한 누구의 권한으로 그들에게 부스를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추진 과정에서 솔직히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재단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 말씀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번 저희가 그 푸드트럭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약간 잘못을 인정합니다. 너무 아쉬운 게요. 작년은 제 1회였기 때문에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작년 맥주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본의원은 제 1회였으니까 첫 회였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하고 예산도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2회가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1회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이 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의인재 양성교육도 문화관광과죠. 예, 맞습니다. 네, 창의인재 양성교육 관련 강사 섭외 수준이 예산 심의 때 설명한 수준과 다르게 진행된 경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네, 당시 과장께서는 많은 의원들이 한국 외대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과가 없는데 왜 한국 외대에 이 사업을 위임을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바로는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과 MOU를 체결하고 한예종에 인력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수준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한 명은 공예 분야의 전문가였고요. 그 외에는 강사분들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분이 음악과 미술을 둘 다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사례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도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예대가 예술 분야나 이쪽에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 전문 분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한국예대에서 저희하고 그 책임 있는 약속화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사나 일부분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현황을 최근에 그 행정사무감사원들 의원님 지적에 저도 그 듣고 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외부 공부 절차를 해서 사업을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실무자들을 믿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믿고 예산을 의결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늘 의회 올 때마다 꼭 죄인된 느낌으로 오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까가 공교로운데 다음 또 체육진흥과입니다. 네, 물놀이장 관련 지역별 안배에 대해 논의한 사항 위배한 경위입니다. 네, 물놀이장은 원래 장안동 중랑천 장안 제1수변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구청 앞에 물놀이장 만드신다고 했다가 계획이 또 무산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린 정치인이니까 갑구와 을구로 나누었을 때 을구는 명확히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역별로 문화시설은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구에 물놀이 예산이 배정이 될 때마다 항상 적극 찬성을 하면서 빨리 안정적인 자리를 만드셔서 갑구도 을구 수준의 안정적인 물놀이장을 확보하셔라라고 권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드렸는데 구청의 잘못으로 구청 앞에 물놀이장 설치하지 못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갑구에 물놀이장 하나, 을구에 물놀이장 하나, 체육진흥과 소감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본 의원이 체육진흥과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전체를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갑구에 물놀이장 하나가 없던 게 생깁니다. 이문동에 하나 생겼죠. 네.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할 때 이제 지금 방금 의원님께 말씀 갑과 을 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을 지역은 저 배봉산에 했고요. 갑 지역에 있는 구청 앞 청사는 유아 전용이었습니다. 6세 이하 유아 전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문동 같은 경우는 그 올해 7월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원장님들 쪽이 들이 이제 이문동에서 물놀이장 가기가 좀 어렵다, 불편하고 좀 접근이 좀 어렵다 해서 좀 추가 설치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축약하면은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한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갑 지역에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계획을 그러면은 올해 7월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계획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을구라고 해서 민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심리 1, 2동 지역의 경우에는요. 나는 배봉산도 가기 힘들고 중랑천도 가기 힘들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달랩니다. 조금 있으면 새샘공원에 물놀이장 내년쯤이면 생길 것 같으니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달래고 다독입니다. 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그런데 구청은
의원과 사전 예산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개수를 바꿉니다. 이거 물놀이장 개수 얘기할 때 갑구 을구 개수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3천만 원 예산, 눈썰 매장 예산에서 빼서 지금 이문동이 급하게 만드신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물놀이장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며칠 전에 물놀이장 전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블로그 확인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셔야 됐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갑구와 을구 다각적으로 검토해 각고의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뿐 아니라 사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가능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언을 했고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데이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국장님, 스마트 교통국장님이시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마트 교통국장입니다. 네, 차 없는 데이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때 갑구 1회, 을구 1회 진행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사전에 주시기로는 을구는 전반기 때 선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자율주행 버스 착공식 맞나요? 무슨 행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을구에는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자율주행 버스와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올해 주행 시작되는 거 다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러면은 개통식이라고 할게요. 개통식에 대한 예산 작년에 미리 준비해 두셨어야죠. 올해 2차 추경도 했는데 그때 예산 확보하실 수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자율주행 버스가 그 시범 우리 지금 그 서울시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개통식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죄송한데 올해 개통할 거라고 알고 계셨죠?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네. 개통식 왜냐면 답변 다르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왔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가 있는데 그 매칭했지 않았습니까? 네, 매칭했습니다. 네. 네, 답변 계속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건 행사비를 별도로 잡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개통식은 이제 예상한 게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해당과랑 지금 오래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발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차 없는 데이를 진행하는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차 없는 데이를 하반기 때 2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는 관계로 또다시 회기동에서 차 없는 데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회기동에서는 지난주에 파전축제 진행했고요. 내일 모레 또 행사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차 없는 데이를 진행한다. 물론 진행을 해야 된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냥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그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모든 동대문구 권역 내를 다 검토해서 그 지역이 차 없는 데이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했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차 없는 데이 행사라는 것은요, 단순 행사가 아니고 축제가 아닙니다. 차를 통제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미 갑구에 해당하는 청량리 일대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91%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을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갑구에서 차 없는 데이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지역 안배에 적절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사실 국장님께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이 대응해 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여러 차례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청에 오고 계십니다. 정말 유능한 분들도 계시고 또 잠시 거쳐서 6개월 내지 1년만 있다가 우리 구청에 대해 행정을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